아, 예. 오늘은 테드 영상. 이번에도 역시나 테드 영상 강의를 리뷰하는 거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봤던 강의는 삶에 있어서 행복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강의를 봤어요. 일단은 키워드가 너무 끌렸어.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난 딱 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치였어요, 행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딱 어떤 사람 만나고 행복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행복에 대해서 사실 망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주제가 딱 와서 반가웠어.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고. 강연 내용도 생각보다 재미있었던 듯? 꽤나 나도 행복보다 중요한 것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고, 그때 한창 행복을 추구할 때 읽었던 책들이나 뭐 삶에 대해서 읽었던 책들이나 그런 거에 나왔던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느낌도 좀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강연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행복이 뭔데? 뭐길래 다들 그렇게까지? 강연에서는 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행복감은,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행복감을 정의하기로는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 안정감 있고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그죠? 나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났어. 요즘 마약이 터졌잖아. 안정적이지 않잖아. 근데 그걸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취한 상태? 취한 상태가 되면 그렇다. 그렇게까지 해서 얻을 만한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강연자도 말을 했던 게 쫓을수록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맞아. 이 얘기도 있었어. 나도 되게 공감 갔던 얘기였는데 딱 잘 짚어주셨네요. 나도 그냥 삶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 혹은 나는 사실 행복을 내면에서 내가 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추구하려고 자꾸 밖에서 찾아 헤매다 보면 자꾸 뻘짓을 하게 되고 좀 불행해지는 것 같아. 달성되지 않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니까. 그치.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나려고 계속 노력하는 상태. 그러면 이제 좌절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도전을 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됐으니까 자꾸 이상한 걸 하거나 마약을 한다던가. 맞아.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래서 행복을 쫓으려고 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 확실히 행복은 딱 손에 들어왔다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행복보다는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맞아. 삶의 의미란 건 뭘까? 삶의 의미가 있나? 삶의 의미? 삶의 의미가 뭘까? 저는 나눔이라 생각해요. 나눔? 생각보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나눌 때 지식을 나눈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할 때 느끼는 게 진짜 새롭고 좋거든요. 뭐 내가 언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받을 때 알려줄 때나 뭐 그럴 때 그 나누는 것만큼 되게 의미 있고 즐겁고 그랬던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되게 특별한 것 같고, 나눔이란 것 자체가 난 나눔이 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눔이 삶의 의미다. 형은요? 모르겠어. 난 지금 이야기 듣고는 삶의 도구로서 나눔을 인식하는 것 같지 삶의 의미로서 나눔을 인식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그것도 좀 그렇다. 의미라고 생각하면 난 솔직히 모르겠어. 삶의 의미? 그리고 의미가 필요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난 내가 좋아하는 책들 기반으로 쌓은 내 가치관 내에서는 의미라는 건 결국에 내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부여하는 것들일 뿐인 거라서 삶의 의미? 생각보다 별거 아닌 느낌? 이야. 그것도 맞죠. 꼭 있어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겠고. 맞아. 뭔가 삶의 의미나 행복이나 이걸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잘 살아가려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것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강연자가 삶의 의미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치. 삶의 의미를 하려면 이렇게 네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된다. 기둥이란 표현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맞아.
4개면 진짜 안정적인 느낌이잖아.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네, 첫 번째 기둥 뭐였나요? 첫 번째 기둥은 유대감이었던 것 같아. 유대감. 내가 사람들 속에 속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것을 첫 번째 기둥으로서 설명했던 것 같아. 이걸 이뤄야 된다라는 첫 번째 기둥인 거지. 공감이 가시나요? 그치.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항상 바랬던 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용처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목표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잘해야 되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길 항상 바래왔었어. 내 쓸모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지금이랑은 좀 다른 거는 그때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사용 가치로서 나를 인식을 했던 거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근데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면 생각보다 만족스러워. 그냥 내 일상이 편하고 좋아. 맞아. 다른 사람들이 항상 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럼 존중받는다는 사람, 그 느낌을 계속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긴 해. 요즘에 요거 다시 했거든.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이거 딱 맨 첫 페이지에 읽었을 때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오거든.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랑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연인 간의 사랑이란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받는 사랑. 사회에서 나랑 관계 맺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에서 그 높은 지위라든지 그런 걸 인식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네. 지금 내가 말하는 쓸모가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대감이라는 거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관계라면 굉장히 좋은 듯, 이런 생각. 좋은 듯. 네. 쓸모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러면? 나는 좀 두 번째 기둥이랑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요? 그래서 쓸모의 관점으로 조금 이게 둘을 짬뽕시켜서 생각을 했어.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 그냥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있고, 저 그런 거 뭔지 알죠? 알지. 사람들도 알 것 같아요. 뭐 부모님과 있을 때 혹은 친구들과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유대감을 느끼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 자체를. 그쵸. 근데 그 유대 자체도 쓸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아요. 마냥 즐겁게 놀기만 하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긴 좀 힘들거든요. 그치. 즐거움 자체를 준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쓸모니까. 저는 뭐 약간 좀 더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느꼈었다. 가치적인 느낌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인식하는 게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통해서 나를 인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쵸.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를 인식하는 그릇을 만들어준다. 나를 인식하는 그릇이 아니라 관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맺고 있는 관계, 그것 자체를 유대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느낌, 유대감도 그냥 나를 인식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나. 나를 사랑으로서 만들어주는 기본 조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되게 확정적이네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보니까 유대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적절한 단어 같아요. 여기저기서도 다 끌어와서 봐도 맞네요. 얘기가 굴러가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은 뭐였죠? 목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하는 목적이 아닌 것 같던데? 저도 좀 이질감을 좀 느꼈어요. 내용 자체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걸 왜 purpose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달성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거든. 이게 삶의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고 그런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나도. 근데 아니라 타인을 돕는다는 것이 조금 더 좀 주류적인 내용이었어요. 내가 막 직업적으로 뭘 이룬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뭘 하면서 타인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 나눈다는 것, 뭐 그런 것에 목적을 두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치. 나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저는 목적이란 이 워딩 자체는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치. 뭔가 적합하지 않는 느낌이지. 그치, 딱 그치. 맞는 옷이 아닌 것 같고. 어쩌면은 그냥 그 영어로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더 안 와닿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은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가치이고 되게 특별하거든요. 최근에 나눔을 해봤던 경험이 있나요? 나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부는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자동이체라서 실제로 내가 한다는 그 느낌이 있진 않아. 그리고 나눔을 그냥 난 일상에서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 맞아. 형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게 나의 만족도를 되게 많이 높여줘. 이건 사실 이 친절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이런 행동들이 나에 대한 만족감을 되게 많이 높여주는 것 같아서 난 그런 나눔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해. 이 포인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나누는 게 내 거를 약간 버리는 거? 잃어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 줌으로써 나의 가치가 좀 더 느껴지는 느낌? 맞아. 내가 좀 더 성장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뜻깊은 그런 행위, 행동? 최근에 뭐 어떤 나눔을 했던 그런 게 있어? 저는 제가 블로그를 가끔 쓰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 한 거 가지고 블로그를 쓸 때가 있는데 제가 매출이 진짜 금방 나왔어요. 물건 올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고 근데 사람들 그게 신기했나 봐. 구매 대행 그 워드로 내 블로그 찾아오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댓글이 달린 거예요. 일단 뿌듯했어. 그치. 그래서 얘기를 해주려는데 그때는 운이 좋았던 게 좀 컸거든요. 제 느낌에는. 물론 내가 그거를 기준을 잘 잡아서 잘 찾은 것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운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건 운이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고요.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딱 남겨놓고 그랬죠. 그리고 단톡방도 있는데 되게 초보자가 되게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답장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이거예요 하면서 알려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치. 근데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근데 자연스럽잖아요? 좋은 나눔들이다.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좀 생겼어. 그치.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자연스럽게 나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나눔을 하면서. 그런 거 같아. 이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여기서 오는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잖아. 그거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내 상태가 계속 좋은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그런 게 있지. 맞아요. 이것도 되게 나를 뭐랄까 좀 더 열심히 뭔가 더 하게 하려고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치. 내 성장 동력이 계속 돼주는. 맞아. 이것도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 갖추고 있다면 나한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 않나. 그치.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좀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초월성. 근데 되게 쉽지 않은 단어. 비일상적인 단어. 맞아. 그래서 사실 와닿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도 강연에서도 이제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아. 형은 얼마 전에 느껴봤다 그랬죠? 그치. 난 이런 걸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책 읽을 때도 이런 게 오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전시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게 빡빡해지니까 한 10년 정도를 안 갔었단 말이야. 그러다 최근에 어나니머스 사진전이라고 세계 각지에서 그냥 이름도 성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을 쫙 받아. 그리고 그걸 요만한 그 필름, 돋보기로 확대해서 봐야 되는 사진 같은 걸로 인화를 하고 크게도 인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쫙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들 혹은 소중한 순간들을 이렇게 쫙 모아서 전시하는 걸 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싹 보잖아. 그 장면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내가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공간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런 사람들이 이랬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쭉 이 전시를 끝까지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진짜 터무니없는 생각이긴 한데 사실 삶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멀티버스의 나들로 가득 찬 세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전시에서 만난 모든 개개인들의 삶이 사실은 멀티버스의 모든 나들인 거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나들인 거지. 사실 저도.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각이 딱 들게 되더라고. 그때, 아,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막 이게 충만한 느낌이라는 거, 이건 표현을 못 하겠고. 네. 되게 충만한 느낌을 받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낮게 행동해야겠다. 조금 더, 아까 말한 친절이라고 한다면 좀 더 친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런 초월성을 이 저자가 말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 저는 그때 이 저자 얘기를 할 때,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벗어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2번 정도 얘가 있는 것 같아, 예시가. 한 번은 코딩할 때. 외주 작업할 때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몰입을 안 하면 안 되는 순간이 된 거야. 완전 딱 몰입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한 1시간 정도 그냥 그러고 쫙 했거든요. 그때 했던 게, 그 직전에 3시간, 4시간 했던 것보다 좋았어. 양도, 질도. 이게 진짜,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나? 그때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야?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순간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었고, 그때랑 고3 때, 모의고사 볼 때. 그때 제가 수학을 좀 잘했잖아요. 문과지만. 그때 수학은 그냥 착 풀었단 말이야. 근데 내 뭐 30번만 딱 포기해놓고, 그건 거의 노가다 문제였으니까 빼놓고 나머지 싹 다 푸는데, 그때 29번까지 싹 재수할 때 수능에서 29번까지 싹 풀고 검도 싹 했는데 30분인가 40분 남아있었어. 딱 그 순간. 그때 그냥 내가 나가 아닌 것 같은데? 난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완전 몰입해서 했을 때. 그치. 그때 진짜 시간과 공간을 완전 벗어난 느낌이었어. 그때는 진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느낌인데 시간은 얼마나 흐른지는 다 느껴져. 근데 뭐 보지도 않고 상관도 없어. 그냥 주죽 했는데 예상한 대로 딱 그런 느낌? 그때 약간 이런 걸 느끼지 않았어. 그래, 하여튼 이런 초월성 또한 그런 삶의 기둥 중에 하나다. 맞아. 라고 말은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초월성은 그것도 생각나죠. 이제 강연자가 말하는 것 중에 그 예시가 있었잖아. 학생들한테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였나? 나무를 1분 동안 쳐다보게 했는데 그 후에 아이들이 선의를 베푸는 그런 베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연결감 그런 걸 느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명상이 되게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지. 그리고 이 사람도 말하는데 교회 얘기도 하거든요. 기도라는 거 혹은 절에라는 거 그거 자체가 그러네. 인간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려고 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일종의 의식 행위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기분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그치.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인가? 그쵸. 오케이.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을 해. 이것도 나는 좀 어려웠어. 이것도 표현이 단어가 조금 적절치 않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얘기 듣고 강연을 들으면은 훨씬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닿기가 좋고.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다가왔어요, 형한테는? 어떤 얘기로 들렸나요? 자기 삶의 서사를 파악하고 그 서사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라고 나는 스토리텔링을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한 5년 전까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었으니까 막 우울한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고,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단단해졌고 그 시간이 나한테 지금 자양분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게 지금의 나한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나는 생각해.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맥락을 만드는 거지. 내 삶의 서사를. 난 여기에 소스를 좀 더 치고 싶은데 긍정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 긍정적인 의미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뒤처졌고 그래서 난 지금 열심히 해서 남들을 따라갈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덕분에 지금 내가 장점, 잘 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나도 4년 전, 5년, 3년 전까지 되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나도 형이랑 똑같이 우울했고 막 그런 시간들이 되게 길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딛고 일어선 거. 그 일어섰던 그 경험들이 하나씩 조금씩 내 삶을 좀 더 변화시켜주고 있고 발전시켜주고 있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뒤처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사회적으로 보면 뒤처졌다고 보일 수 있어. 근데 내 삶에서 나를 보면은 되게 좋은 경험들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그치.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변하진 않는데 맞지.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되도록이면 좋은 식으로 선택해서 나한테 무기가 될 수 있게 응용하는 것이 맞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의미 부여라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고 난 느끼거든요. 그래.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삶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의미 부여 합리화를 하고 그럼. 그에 대한 살아가는데 나 혹시 그냥 이게 좀 걱정되더라고. 이걸 너무 터부시할까봐. 안 그러면 정신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좋게 그 사람의 생각하는. 운이라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내 탓일 수가 아예 없음. 그럴 가능성이 없음. 그리고 누구나 다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살아가잖아. 근데 그렇다고 남 탓하라는 건 아니고. 맞아. 하지만 적어도 지난 일을 해석할 때 나한테 자양분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영향을 어떤 게 남아있을까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10개 중에 9가지가 안 좋아도 하나는 있을 거야.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돼요. 그래, 안 좋았으면은 반성하고 끝내면 되니까. 그 반성했다? 그 순간부터 이건 나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치? 반성했으면 그거를 안 하기 위한 대처 방법들이 나올 거고 그대로 그치. 행동하면 성장하는 거니까. 내가 그때 이걸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삶을 그치. 살 수 있다. 내가 더 늦은 나이에 뭐. 이랬다라면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긍정형 사고방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캐럴 드웨이 교수 거. 그쵸.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그것도 언제 하면 좋겠다. 그니까. 그거 진짜 좋아한대. 오늘 그래서 결국에 행복보다 중요한 것? 삶에 있어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강연을 찾아보게 됐고 그 강연에서 알려준 개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 기둥들, 각자의 기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자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또 행복보다는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 라기보다는 이 4가지가 삶에 있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진짜. 네. 근데 이 강연 보고 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난 캐럴 드웨이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이야. 고정형 마인드. 그거에 대한 강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당시에 같이 유행했던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릿 이거든. 맞아.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다뤄보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좋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